불면증, 야간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온다면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게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사실은 나트륨 부족으로 인한 나트륨 열증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잠들기 전 소금물 한 잔으로 불면증과 야간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아주 중요한 몸의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그맨 유재석 씨 다들 아시죠? 방송에서 야간요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직접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다 깨고 또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렵다는 말에 많은 분들이 나도 그렇다, 우리 집도 그렇다 하고 공감하셨죠. 이건 일부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그런데도 대부분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오히려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야간요와 불면증은 그냥 불편한 증상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전문가는 이 증상을 조용한 살인자 같다고도 말합니다. 왜 조용한 살인자일까요? 밤은 몸이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계속 깨면 몸은 회복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버티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조금씩 균형이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에 소금, 정확히는 나트륨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은 무조건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오히려 불면증과 야간요를 키울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밤에 자주 깨는지, 왜 화장실을 자꾸 가게 되는지, 그리고 소금물이 어떤 원리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나트륨이 많아서 야간요가 생기는 건가요? 그런데 의외로 연세가 드신 분들의 야간요 원인 중 하나는 나트륨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에는 소변을 배출하게 만드는 호르몬이 있고, 반대로 소변을 붙잡아 두는 항이뇨 호르몬, 즉 ADH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항이뇨 호르몬은 나트륨이 충분할 때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나트륨이 부족해지면 이 호르몬이 힘을 못 쓰게 됩니다. 그 결과 밤에 자꾸 소변이 만들어지고 야간요가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야간요를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럼 소금은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핵심은 나트륨이 흡수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소금을 물에 녹여서 마시는 겁니다. 500ml에서 1리터 정도의 물에 티스푼으로 한 스푼, 많아도 한 스푼 반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몸속 나트륨 균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때 소금은 맛소금 같이 정제된 소금이 아니라 미네랄이 많이 든 천일염이 좋습니다. 그냥 정수된 물에 소금을 녹여도 좋지만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금 더 잠에 도움을 받고 싶다면 대추를 끓인 물에 소금을 살짝 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시면 잠드는 데 도움이 되고 마음이 불안한 느낌도 한결 가라앉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요즘처럼 몸이 쉽게 차가워지는 계절에는 생강차에 소금을 조금 섞는 것도 좋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력이 떨어진 분들에겐 입맛을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생강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꿀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꿀물에 소금을 아주 소량 넣어 부드럽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정해진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내 몸 상태와 목적에 맞게 조금씩 조절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잠의 질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올해 75세가 되신 황영순 할머니께서는 왜 이제 알았을까요? 저는 2시간에 한 번씩 일어났었는데 이틀 전부터 소금 한 꼬집 미지근한 물에 타먹고 잤더니 6시간을 푹 잤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혈압 때문에 소금 줄여야 하는데 괜찮은 걸까?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온 말이 있죠. 소금은 무조건 줄여야 건강하다. 저염식이 답이다. 그런데 이 생각이 야간뇨나 불면증이 있는 분들에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굉장히 정밀합니다. 소금을 조금 더 먹었다고 해서 몸속 염도가 갑자기 위험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 염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항상성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을 먹으면 물을 찾게 되고 물이 많아지면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칼륨과 나트륨이 균형을 맞춥니다. 즉, 소금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몸이 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신장에서 미네랄을 관리하는 기능이 약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저염식만 계속하게 되면 몸은 점점 더 건조해지고 나트륨은 더 부족해집니다. 그 결과 밤에 혈압이 떨어지고 몸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잠을 깨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다가 깨고 화장실 가고 다시 눕고 또 깨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불면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인 이유입니다. 특히 과거에 소금이 고혈압의 원인이라고 너무 단순하게 결론 내린 인식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였던 건 소금이 아니라 가공식품과 정제된 음식들이었습니다. 자연식과 함께 섭취하는 소금과 가공식품 속 나트륨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소금을 줄이자는 말보다 가공식품을 줄이자는 말이 더 맞습니다. 야간뇨가 있다면 소금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내 몸에 지금 부족한 게 뭔지 다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소금을 무작정 피하기보다 내 몸에 맞게 이해하고 현명하게 활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